어제 LA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는 센타클라리타 서거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본 혼혈 16세 남학생으로 평소 친절한 성격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주정부 검찰총장들이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안드로이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로우 맨하탄의 허드슨 스퀘어에 디즈니 본사 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최대 항공사인 델타 항공이 예정보다 이른 시간에 뉴욕 탑승자 중 한국인 3명을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정착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시카고가 선정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LA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는 센타클라리타 서거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남학생 너세니얼 버하우로 일본 혼혈이며 평소 친절하고 다정한 성격이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버하우는 어제 오전 7시 30분쯤 서거스 고등학교 내에서 권총을 난사해 2명을 사망케 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이후 자신의 머리에도 총을 쏴 현재 위중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버하우의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같은 학교 학생들이라는 점 외에는 피해자들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연방수사국은 이 사건에 특정 이념이 반영됐거나 공모자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버하우가 평소에 조용하고 친절한 성격이었으며 가라테를 배우고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며 평소 학교 활동에도 곧잘 참여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LA타임즈에 따르면 그의 부친인 마크 버하우는 지난 2015년 가정폭력으로 체포된 전적이 있으며 지난 2017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이웃 주민은 당시 버하우가 집안에서 부친의 시신을 발견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주정부 검찰총장들이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주 검찰총장들은 조사를 검색과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로 확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8개 주정부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등 50명의 검찰총장이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광고 사업뿐 아니라 검색과 안드로이드 사업으로 확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환장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구글에 대한 주 검찰총장들의 반독점 조사를 주도하는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반독점 조사를 발표하며 구글의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과 소비자 데이터 이용 부분을 강조했고 텍사스주는 이후 구글의 이 회사의 광고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는 소환장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같은 조사 확대가 주정부와 검찰총장들이 구글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색은 구글의 핵심 사업으로 구글은 이를 통해 광고를 끌어들이고 이용자 데이터도 수집하고 있는데 비판론자들은 구글이 검색을 이용해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제조업체에 구글 앱스토어나 지메일, 구글 지도, 크롬 웹브라우저 같은 앱들을 기본 앱으로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은 약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로우 맨하탄의 허드슨 스퀘어에 디즈니 본사 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드슨 스퀘어의 문화 예술과 관련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허드슨 스퀘어는 남쪽으로 캐널 스트리트, 동쪽으로 베릭 스트리트, 북쪽으로 클락슨 스트리트, 그리고 서쪽으로는 허드슨 강과 접한 지역으로 뉴욕시의 출판, 광고,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미술 등과 관련된 기업체와 스튜디오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디즈니는 허드슨 스퀘어 벤담 스트리트과 스프링 스트리트 사이에 8만 5천 스퀘어 피트의 부지에 22층짜리 건물을 포함해 4개 건물에 뉴욕시 헤드쿼터 사옥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디즈니사는 부지 매입 비용 6억 5천만 달러에 99년 리스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사는 내년 초 시작될 예정입니다. 디즈니가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20세기 센츄리 폭스, 마블 엔터테인먼트, 내셔널 지오그래픽, 홀루 등 통신 서비스 회사 등을 거느리고 있는 종합 미디어 그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허드슨 스퀘어의 문화 예술과 관련한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항공사인 델타 항공이 예정보다 이른 시간에 뉴욕 탑승자 중 한국인 3명을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승객들은 지난 5일 오후 3시 55분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해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DL2699 편에 탑승하려 했지만 항공사 측은 예정 시간보다 이른 3시 37분쯤 항공기가 만석이라며 일방적으로 문을 닫고 이륙하면서 결국 한국인 3명이 탑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자리에는 이미 다른 예비 예약자가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항공권도 환불받지 못하고 다음 날 비행기표를 다시 예매하고 공항에서 노숙까지 해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여객기는 오버부킹으로 승객들 외에 추가로 7명의 예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행기에 먼저 탔던 일행들은 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황을 전달받은 델타항공 승무원은 당신들은 탑승했는데 다른 3명은 왜 탑승하지 못했냐며 오히려 일행들에게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객기는 한국인들의 수화물을 내리지 않은 채 시애틀로 향했습니다.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는 주인 없는 수화물을 싣고 항공기가 이륙했다는 것은 폭탄을 싣고 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델타항공 측은 피해를 입은 한국인 승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정착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시카고가 선정됐습니다. 시카고는 다른 도시의 이민자보다 더 많은 기회를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개혁을 추구하는 비영리 연구단체 뉴 아메리칸 이코노미가 어제 미국 100대 도시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방침, 경제력 육성, 포용성, 커뮤니티 역량, 법적 지원 등 5개 범주에 총 51개 항목의 점수를 매긴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9 도시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시카고를 정착지로 선택한 이민자들은 미국 내 다른 어떤 도시의 이민자보다 더 많은 기회를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는 이민자에 대한 시정부의 관여와 지원 면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으며 5점 만점에 평균 점수 4.38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뉴 아메리칸 이코노미 측은 시카고는 서류 미비자와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 수혜자 등을 위한 법률 지원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며 다만 이들에게 저가 주택과 소득 평등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적인 정치는 다른 대도시들과 마찬가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2위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출라비스타가 차지했고 이어 3위부터 10위까지 뉴저지주 저지시리, 샌프란시스코, 볼티모어, 뉴욕, 세너제이, 뉴워크, 애너하임, 오리건주 포틀랜드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처음 발표한 뉴 아메리칸 이코노미 도시 지표 보고서에서 1위는 뉴요크가 차지했고 시카고는 8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전자담배의 소비와 판매를 억제하는 법안들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맨솔 일반 담배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초당적인 법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의 보건위원회는 어제 맨솔향을 포함한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과 청소년에게 판매한 업소에 물리는 벌금 인상, 라이센스 소지 업소에 한해 전자담배 관련 상품 판매를 허락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켰습니다. 상원 보건위원회는 맨솔 일반 담배에 대한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통과돼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뉴저지주에서는 타바코향 담배와 전자담배만 판매할 수 있으며 전국 최초로 맨솔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주가 됩니다. 한편 청문회에 참석한 전자담배 산업 관계자와 업주들은 전자담배가 주민들의 금연을 돕고 있다며 가양 전자담배 판매 금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며 업주들은 가양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될 경우 소비자들은 결국 암시장 또는 타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결국 주민들의 흡연율을 감소시키지 못한 채 주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과거 석유회사 헤스의 석유 탱크 기지였던 뉴저지주 에지워러의 리버로드 선상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새 학교가 들어섭니다. 타운에 시급했던 과밀 학급 문제와 저소득층 아파트 관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지의 개발을 맡은 6.15 리버로드 파트너스는 18.7에이커 부지에 1,873가구와 상가를 포함한 5채의 빌딩을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에지워러 타운 측은 해당 부지를 매입해 공원과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며 개발사 측과 연방법원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2일 에지워러 타운 정부와 6.15 리버로드 파트너스는 소송의 합의를 도출해냈는데 합의안에 따르면 개발사는 무상으로 시가 1,200만 달러에 상당하는 부지를 학교와 레크레이션용으로 전원하는 대신 180가구에서 240가구의 저소득층 유닛을 포함하는 최대 1,2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통근용 페리 정거장, 버스 정류장과 공원 등이 건설 계획에 포함됩니다. 에지워러 타운은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2017-2018 학년도 학생 수는 956명에 달해 2010-2011 학년도 615명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며 이에 따른 과밀 학급 문제가 대두돼 왔습니다. 뉴저지주가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자회사 라이저의 지연 이자까지 무려 6억 4,900만 달러의 체납세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우버는 지금까지 계약 운전사를 자영업자로 분류해왔지만 뉴저지주는 우버의 운전자를 피고용자로 간주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우버와 그 자회사 라이저가 2014년에서 2018년에 원천 징수에 납부해야 할 자사 계약 운전자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최근 체납세 납부 요청서를 보냈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뉴저지주 노동인력개발부는 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분류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뉴저지주의 결정은 우버의 계약 운전사를 피고용자로 본 것인데 우버는 그동안 자사와 계약한 운전사는 독립계약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근로자인 피고용자에게 적용해야 할 최저임금이나 실업보험 등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버나 리프트 같은 기업들이 계약 운전사를 피고용자로 대우해야 한다면 인건비는 20%에서 3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버 대변인은 뉴저지주의 이번 요구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며 우버의 운전사는 독립계약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버는 자사 운전사를 근로자로 분류하면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계약을 맺고 일하는 각 경제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버는 자사 운전사를 근로자로 분류하면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계약을 맺고 일하는 각 경제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최근 일부 주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반발해왔습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이 5,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여행객은 역대 최대 수치인 445만 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5,524만 명에 달하는 여행객이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미 자동차연합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5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연휴 자동차 여행객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4,930만 명으로 예상됐으며 기차와 버스, 배 등을 이용하는 여행객도 지난해보다 1.4% 늘어난 149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비행기를 이용하는 여행객은 지난해보다 4.6% 늘어나 역대 최대 수치인 445만 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여행객이 가장 많이 여행하는 지역은 플로리다 올랜도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이어서 뉴욕 맨하탄이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USC에서 이번 학기에만 학생 9명이 숨진 가운데 이들의 사망 원인으로 약물 과다 복용 가능성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캐롤 폴트 USC 총장은 LA 경찰이 이번 학기에 숨진 학생 9명에 대한 사망 원인으로 약물 과다 복용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의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PD는 사망한 학생들이 알코올과 오피오이드를 섞어 마셨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USC 측은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또 다른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교내 정신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길거리 마약상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USC에서 숨진 9명 학생 가운데 3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명은 교통사고로 숨졌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LA 카운티 주민 대다수가 노숙자 사태를 카운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즈와 LA기업협의회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LA 카운티 유권자 가운데 95%는 카운티 내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 노숙자 사태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49%는 노숙자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주택 부족과 생계 유지를 할 수 없는 임금을 꼽았습니다. 또 카운티에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주택난과 교통체증도 제기됐습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와 공립학교 수준 그리고 세금, 공공치안 문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브루클린 쉽스헤드 베이에서 열린 22 커뮤니티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단체 이메일을 통해 옐로우 포크라고 아시안 학부모들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교육위원 제키 코디 박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코디 박사는 이날 자신의 언행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아시안 학부모들은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교육국 차원에서 이들 학부모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플러싱의 한인 식당이 직원들로부터 노동법 위반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식당 직원들은 퀸즈 유니온 스트리트와 루즈벨트 애비뉴 인근 K식당을 상대로 최저임금 규정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고 오버타임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식당 직원 황보 씨 등은 이번 소송에서 밀린 임금과 정신적, 육체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모 뉴욕 주지사는 3억 3,800만 달러 규모의 올해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난방비는 가구당 최대 726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 조건은 가구당 연소득이 57,546달러 이하이거나 월별 소득이 4,797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내년 1월 2일까지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소셜 서비스국을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KTLA는 올해 초부터 페이스북에 떠돌고 있는 코스코 75달러 할인 쿠폰이 가짜라며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코스코 측이 게재한 것처럼 보이는 게시물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이 게시물을 공유하면 코스코에서 사용 가능한 75달러 할인 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한편 코스코 측은 페이스북에 75달러 쿠폰은 가짜이니 속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글을 코스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8도, 섭씨 영상 3도, 밤 최저 기온 26도, 섭씨 영하 3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월요일 흐리고 약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